국민들이 퇴출하라고 하니까 퇴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어떠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원내대표 황교안이 5.18 망월동 국립묘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민들과 함께 5.18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외치는 촛불 집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2014년 4월 16일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304명의 생명을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진실 규명을 외쳤던 세월호 가족들을 빨갱이와 종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게 바로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부터 자유한국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를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이렇게 비아냥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 집단들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조작했던, 축소했던 그 주범이 바로 자유한국당이고,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박근혜와 함께 부역했던 황교안이라는 당대표입니다. 황교안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때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국가적 참사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축소하고 왜곡했던 게 바로 황교안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월호 참사의 은폐, 그리고 진실 조작, 왜곡했던 황교안 처벌, 자유한국당 해체를 외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호 부모님들과 함께 촛불을 들 겁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됐나요? 그래도 아직 시민들이 아마 퇴근하고 많이 오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대구라서 많이 덥죠? 이제 저녁이 돼서 좀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한인극장 앞에서 5.18 역사 왜곡 규탄, 그리고 세월호 참사 왜곡 조작 주범 자유한국당 해체, 황교안 처벌, 우리 촛불 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가 대구에 와서 저지른 망언들과 행패를 우리 시민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차마 입에 담기 진짜 무색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을 음해하고 우리 국민들을 모독했던 그 발언들을 쏟아냈던 게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라 오로지 과거에 기생하는, 분단에 기생하는, 그리고 조작이나 왜곡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적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자유한국당 해체, 황교안 처벌, 촛불을 들고 함께 외칠 것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순서는 1부 순서는 시민들의 자유 발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2부에는 공연과 그리고 세월호 부모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부모님 발언과 대표 발언을 듣고 공연으로 오늘 촛불 집회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5.18 역사 왜곡 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평일이라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순서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일어나 주시면 우리 다 같이 묵념을 하고 오늘 촛불 집회 이어갈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집회를 할 때 첫 순서로 민중의례를 합니다. 민중의례를 하는 짧은 그 순간만이라도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가신 이들을 생각하는 자리가 바로 묵념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39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이 땅의 자주통일을 외치면서 5.18 영령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사들이 희생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304명의 억울한 죽음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다 같이 묵념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노래는 한번 다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위한 행진곡을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손피켓 다들 받으셨나요? 노란색 손피켓 다들 받으셨죠? 그리고 일부 순서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시민들의 자유발언으로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먼저 하나 다 같이 외쳐보고 우리 기자분들 사진 찍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손피켓 들고 일단 그거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발언 신청자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뒷고만 3번씩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켓 거꾸로 드신 분들 똑바로 확인하시고 똑바로 들어주시고, 강성교쌤 피켓 거꾸로 됐습니다. 네, 자, 구호가 똑바로 보이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5.18 역사 왜곡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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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세월호 은폐 조작 황교안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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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유발언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일부 순서로 자유롭게 좀 자유발언으로 시민들의 자유발언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네, 이렇게 바로 하면 아무도 준비를 안 하겠죠. 그래서 미리 몇 명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권연대 우리 대학생 젊은 청년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지난 주말 금토 이렇게 황교안이 자신들의 극우 세력들을 대거 이끌고 대구를 왔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생 진보연합 학생들이 황교안 대학생들과 토크를 하는 그 자리까지 몰려가서 함께 항의를 했던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주권연대 장미란 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권연대 같이 활동하고 있고 대구 20대 통일동아리 1278이라는 곳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장미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중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 자영업인, 청년, 가장, 여성, 장애인 등 그 어떤 신분도 이 나라의 구조적 문제, 차별과 부정부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도적, 이념적, 관습적인 형태 등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권력에 미쳐버린 자들이 세대에 걸쳐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고 민중들을 장악하려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정신적 세뇌, 직접적인 학살 등의 방법을 선택했고 셀 수 없이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으며
정치적, 인형적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들이 서로에게 비수를 꽂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박근혜 정부도 이런 방법으로 4년 동안 소위 정치질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구한 적폐의 역사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끝내 역사의 주인이 된 것은 언제나 항쟁으로 맞선 민중들이었습니다. 그 권력들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때려 죽여도 민중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지긋지긋한 박근혜 정부에게서도 승리를 쟁취한 것은 촛불 민중이었고 후대들에게도 우리는 역사의 주인, 승리자로 남을 것입니다. 5.18 민중항쟁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희생되신 윤상원 열사는 죽기 전 발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지금의 싸움이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의 희생으로 훗날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에게도 승리의 싸움으로 인정받고 기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2019년 우리는 지난 모든 민중항쟁의 희생자들을 올바르게 승리자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두 번 다시 상처 주지 않고 그 숭고함을 올바르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직접 촛불로 항쟁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한 국민으로서 지금은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017년 3월 박근혜가 탄핵되고 2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종북 좌파 시체장사라는 단어를 걸핏하면 들어야 하고 노동자로서의 보호도 받지 못해 그저 일만 하다 갑자기 죽어버리는 그런 운명들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까? 뿌리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독재자 박근혜의 석방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무리들이 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죽든 말든 본인들의 입속만 넘치도록 채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촛불 민중은 박근혜 정부에게서는 승리했지만 여전히 적폐의 친일 독재의 잔재 속에서 흔들리며 살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항쟁의 시작이었고 자유한국당의 해체가 적폐 청산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싸워서 이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오로지 민중의 주인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끝까지 이뤄냅시다. 투쟁! 네,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두 번째 자유 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일단은 자, 선생님 소개부터 해서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동구의원 오마림입니다. 3년 전쯤 이 장소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탄핵하기 위해서 처음 모였던 자리가 이 장소이고요. 처음 모임에서 8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8명이 1시간쯤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렇게 거듭하다 보니까 그 8명이 이 장소를 꽉 채우고 오늘 같은 이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또 점점 한 분, 두 분 합세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큰 발언은 없고요. 오늘 여기 같이 동참하게 된 의미를 시 한 편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깃발이 되어간다. 안도현. 처음에 우리는 한올의 실이었다. 당기면 힘없이 뚝 끊어지고 입으로 불면 금세 날아가 버리는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다. 나뉘어진 것들을 단단하게 엮지도 못하고 옷에 단추 하나를 달 줄을 몰랐다. 이어졌다가 끊어지고 끊어졌다가는 이어지면서 사랑은 매듭을 갖는 것임을 손과 손을 맞잡고 내가 날줄이 되고 내가 씨줄이 되는 것임을 알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우리는 한 조각 헝겊이 되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바람이 드나드는 구멍을 막아보기도 했지만 부끄러운 곳을 겨우 가리는 정도였다. 상처에 흐르는 피를 묻게 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온전히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했다. 우리는 슬픈 눈물이라 닦을 줄 알던 작은 손수건일 뿐이었다.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깃발이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이라면 하늘의 실 한 조각 흠뻑이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서히 깃발이 되어간다. 숨죽이며 울던 밤을 훌쩍 건너 사소한 너와 나의 사이를 성큼 뛰어넘어 펄럭이며 간다. 나부끼며 간다. 갈라진 조국과 사상을 한겨의 깃대로 세우러 우리는 바람을 흔드는 깃발이 되어간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소개를 조금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는 우리 대구 MBC의 PD님이세요. PD님이 이제 기획하고 있는 작품이 대구의 보수. 이렇게 해서 과연 이 대구의 보수를 지탱하고 있는 게 뭔가,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이런 작품을 우리 이제 대구 MBC에서 기획을 하고 있고, 특집 다큐로 10월, 11월이 되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 시민분들하고 우리 세월호 후보님들도 짧은 멘트나 인터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들 일단 힘차게 찍으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됩니다. 네. 자유발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 소개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집회 자리에서 자유발언은 간혹씩 기회가 있는데, 오늘 제가 취재를 나와서 우리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그래도 취지나 목적은 밝혀내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구 MBC 윤창준 PD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 특집 기획물은 대구에서 보수를 묻고 싶거든요. 항상 대구 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보수가 묻고 도대체. 근데 그 부분에는 사실상 언론의 문제 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왔던 대구의 보수성, 그 부분들은 늘 선거가 끝마치고 나면 대구는 또 저래 라고 하는 전국적인 비난이 있으니까, 그거에 앞서서 지역 언론이 스스로 이제 대구 보수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집권 여당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정권에서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다룰지는 지금 취재 중에 있으니까 사실상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대구 바닥에서 보수, 그러니까 제가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면은 이 대구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우리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면 잘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은 보수일지라도.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수성의 합리적 근거가 뭐냐, 그것이 공감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캐묻고 있긴 하지만은 애초에 기획과는 다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고전 분투를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보수를 펴고 진보만 하자, 이 부분도 저는 조금은 그렇고, 그러니까 적당한 부분들은 있겠죠, 해서. 하지만 대구 지역은 여전히 보수의 협박 성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제 언론이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잘 마무리 하시고요. 자, 이만 드리겠습니다. 네, 윤창준님 고맙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달랍니다. 자, 뒤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네. 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구가 만만하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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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세월호 은폐 조작 자유한국당 해체하고 황교안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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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다음 자유 발언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에서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던데, 네, 현재 계속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아침마다 피켓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박대희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내용이 많은데 좀 빨리 읽겠습니다, 제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성구에 사는 대구 시민입니다. 대구에 태어났으며 이 땅 대구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대구에 살면서 정말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길을 지나시는 시민분들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지인 그리고 친구들, 우리가 쉽게 옳고 상식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항상 눈치를 봐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왜 대구 경북은 무조건 자유한국당을 찍어야 한다는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자유한국당 때문에 일배 대구, 고당 대구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들이 일을 잘하나요? 인간적인가요? 그리고 상식적인가요? 양심이 있는 정당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현 정부와 자신들의 부역 언론들을 향해 민생 파탄이고 경제가 바닥이다, 불경기다, 경제를 가지고 현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 운영을 위한 법안과 국가 예산 및 추경 예산, 지역 발전 예산 처리 등을 담당하는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원래 반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5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법안 상경과 국회 업무를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5개월 동안 출근을 안 하면 월급을 안 줄 뿐만 아니라 제가 사장이라도 직원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근을 안 하고 일을 안 해도 월급 1,140만 원을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 때문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과 추경 예산은 우리 국민을 위한 밀접한 것들입니다. 바로 좀 내용이 많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유치원 3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강원도 산불 추경 예산, 미세먼지법, 탄력 근로제 최저임금법, 대학교 시간 강사법, 골목 상권 살리기 유통산업 발전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고시원 스프링쿨러 설치 추경 예산, 포항 지진 특별법, 고교 무상 교육 실시 추경 예산, 신용정보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의료법 개정 등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국회 법안 상정과 추경 예산이 막혀 있으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보는 것입니다. 국회의 마비는 국가의 마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들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으로 생업을 이어가 나가는 시민들, 즉 서민 중에 진정으로 서민 계층입니다. 그들에게 임금을 조금 올렸다고 경제가 파탄된다니요. 그러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왜 막는 겁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골목상권 살리기 법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업주가 임차인으로 권리를 보호받아야 직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법안을 가지고 목을 조우고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어떨까요? 국민 80%가 찬성하는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할까요? 왜냐고요? 현 정부가 잘 되는 걸 보기 싫은 겁니다. 자신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기에 국민의 안전은 관심도 없고 법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포항 지진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심 쓰는 듯 가서 피해 지역 어르신들 손잡고 사진만 찍으면 다입니까? 법안 통과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는 이 법안들은 우리 안에 아주 가까이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민생 경제의 틀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대구가 지역 경제 생산 지수, 즉 GRDP 지수가 27년째 꼴찌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27년이면 제가 계산기로 빼보니까 1992년이 나오더군요. 네, 제가 한 10살 정도 때입니다. 네, 11살 정도. 그때 제가 기억해보니까 대구의 빌딩보다 변두리에 논밭이 더 많았던 때 시절입니다.
대구 경북의 인구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 중에 3분의 1 정도가 대구 경북에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예산 모두 어디로 갔나요? 경제 살린다고 자한당만 찍으면 대구 경북은 뭔가요? 이래도 자한당이 경제를 말할 자격이 됩니까? 이들이 경제만 가지고 거짓말을 할까요? 이들은 역사를 가지고 적폐기회주의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당사를 가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사를 가보니까 이승만 초상화가 우상처럼 받들려서 걸려있더군요. 네, 이승만을 보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5.18이 떠오르고 지금의 세월호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승만의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제 치하 말기에 우리 국민들이 저항이 거세지자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일본 천황 체제를 따르게 하고 일본 문화를 느끼게 하게 했던 그것이 보국연맹이라는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를 가입시켰고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을 악하라는 명칭을 불러서 처형하고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이 이루어졌고 이승만은 친일 군인들과 경찰들을 그대로 관직에 머물게 해서 제2의 친일 일제치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저항했던 수많은 시민들과 독립군들은 친일 세력에 의해서 총칼에 죽어나갔으며, 그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일본의 보국연맹을 본따서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쌀과 음식까지 주면서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그들의 살생부가 되어서 시민들을 산으로 데려가 10살 아이부터 독립군의 친척, 민간인들까지 모두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 학살의 장소가 대구 근처에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창골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도 친척부터 후손부터 살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본이 국민을 향해 불렀던 악화, 이것이 지금의 빨갱이입니다. 이처럼 제주 4.3, 여순 사건 등 이승만 체제 내에 죽은 민간인들 숫자가 6.25 준공군을 포함한 총 사상자보다 많다고 역사에서 말하는 역사학자가 계십니다. 5.18 광주와 민주화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당시 탄약고 하사로 근무한 분이 500발의 헬기 탄약을 보급한 것을 밝혔으며 전두환의 사살 명령 문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신을 태우거나 바다로 매장시킨 증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지금까지 사과한 점 없으며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시민들을 향해 빨갱이 좌파라 외치며 죄 없는 아이들과 민간인들을 당시에 사살했습니다. 이 진실이 이제야 서서히 드러난, 한편으로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그리고 왜곡하려 했던 그 역사에서 우리 대구 경북은 지역주의의 프레임에 갇혀서 죄 없이 죽어간 시민들을 향해 함께 빨갱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수라고 외칩니다. 과연 이것이 보수입니까? 국민들을 사살하고 진실을 숨기려고 하고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이용하는 이것이 진짜 보수인가요?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왜 아이들이 놀러간 것 가지고 아직도 이러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사고가 아니라 아이들을 구한다고 모두 출동해놓고 일부러 구하지도 않고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못 구하게 막았습니다. 애초부터 아이들을 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기무사의 표적이 되어 좌익 세력으로 몰아서 그분들의 모든 일상을 사찰하게 하였습니다. 불이 나서 119 신고를 했는데 불을 끄지 않고 신고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던 것이 박근혜 정부였으며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월호의 진실은 묻혀진 채 자유한국당 황교안은 당시 청와대 문서를 30년까지 봉시켜버려서 또 역사 속으로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들을 진작에 청산했다라면 이 반복적인 거짓 선덕과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프레임에 갇혀 서로 분열하는 이 민중들의 이 아픔들을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사람답게 살고 싶고 우리의 아이들이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싶도록 하고 싶다면 이제는 무조건 자한당이라는 말하는 어르신이나 부모님, 친구들에게 저녁 시간 짧게 할애하셔서 힘드시더라도 정말 진정어린 말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6.25의 아픈 상처를 가진 어르신들에게 표파리하는 자한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한당 앞에 제가 시위를 나간 적이 있는데 자한당 당직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정보관한테요. 우리 들으라는 투로 경찰분에게 노인네들 또 불러줄까요? 할배 할매들 또 불러줄까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듯이 말하더군요. 네, 어르신들이 무슨 장난감입니까? 우리 세대가 앞으로 잘 살려면, 우리가 정의롭게 진짜 살려면 이제는 주변 어르신부터 기성세대부터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운동을 저는 제 생각으로는 대구 경북에서 더욱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세대와 지역을 넘어 인간 본연의 바탕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비겁하진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보수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기성세대를 설득하는 그런 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발언 다음 마지막 신청자입니다. 네, 강성규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성규입니다. 휴직 중인데요. 이렇게 집회가 생겨서 가사와 육아에서 잠시 해방될 수 있어서 오늘 참 좋습니다. 자유한국당 덕분입니다. 좀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기 어르신 휠체어에 걸려서 뭐 조금 되게 불평스러운 얼굴로 지나가시는데 자리 넓은데 뭐 이렇게 째리고 가시는지 쫄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없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복되면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비장해지거나 아주 가벼워지거나, 오늘 저는 조금 가벼운 상태로 집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픈 말이 참 많은데 앞에 수업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뭐 대구의 기성세대, 저도 기성세대로서 다른 지역에 살다 왔지만 대구의 9년이 뭐 쉽지는 않네요. 기성세대의 변화를 막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학교에서 자한당 멀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치 교육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 5주기, 그리고 2년 전에 3년 됐네요 벌써. 딱 5월 이맘때에 세월호 수업하고 정말 영광스럽게도 대구교육청 장학사 11명과 감사관 2명의 밀착 마크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다리가 다 후들후들 떨리더군요. 자기들이 뭐 따뜻한 게 없는지 경고장 한 장 주고 튀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뭐 성추행으로 직위 해제되었다는 후문도 들리고 나머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안산에서 한동안 활동하시던 정혜신 선생님이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수업을 안 하고 휴직한 지 꽤 돼서 자꾸 책을 보게 됩니다.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 마음 구석구석을 찬찬히 환하게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실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볼 때 자한당은 공감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라고도 자한당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오늘부터는 불한당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대구 집회에도 이런 좀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최근 1년의 일들을 보십시오. 자한당 세력들이 막말을 하고 책임지는 거 봤습니까? 사과
형식적인 사과하고 진심 어린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막말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누구 하나 다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누구의 잘못을 징계할 능력과 의지조차 없습니다. 김술래, 황교안, 차명진 뭐 하나 손해보고 있습니까? 차명진이 제일 큰 손해보고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쫓겨나고 영남일보 주필을 칼럼진에서 하차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고령 7국의 성주의 이완영 완전 사기꾼인데 아직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죠. 법원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권성동이 등등등. 대구는 어떻습니까? 영남공고 사학재단 비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어저께 비보를 들으셨을 겁니다. 강은희 교육감 구출 작전에 법원과 빵빵한 변호인단이 한패가 되어서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으로 깎아주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우동기에 이어서 대구만 2명 연속 유죄 교육감 치하에서 교육 수도의 멋진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불안당이자 조폭 다름 아닙니다. 이런 집단이 해산이 될까요? 우리 한 줌도 안 되는 촛불이 모여서 외친다고 해산이 될까요? 해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해고 통지서를 준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한국이라는 국명을 참칭해서 국민, 특히 선량한 대구 시민들을 볼모로 혹세무민하면서 심각한 우울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구리공원에 나와서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바꾸겠다는 거짓말을 내뱉으면서 되고 나서는 180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온갖 거짓과 협박을 일삼으면서 지역에서는 현수막 정치를 합니다. 현수막 가관도 아니죠.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일상생활에, 생활 공동체의 건강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되므로 대구 시민과 전 국민의 이름을 대표해서 달성 국민이 그들과의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절박한 국가 경영상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해고 통보서를 어떻게 보낼까요? 팩스로 보낼까요? 불가능합니다. 팩스기를 부숴버립니다. 이메일을 보낼까요? 열어보지 않습니다. 문자 보낼까요? 대포폰을 써서 문자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족속입니다. 언론에 제보를 할까요? 조선일보가 열심히 카바를 쳐줄 겁니다. 재판장에 가서 호소를 해볼까요? 양승태만 빼놓고는 아주 버젓이 사법농단 세력들이 멀쩡한 법복을 입고 사회적 명망을 유지하면서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은 대기업의 광고를 받고 있죠. 여러분 막막하시죠? 죄송합니다. 막 재밌는 듯 안 재밌는 듯 한데 약간 얘기하기로 좀 짜증이 나실 텐데 방법을 정리해 왔습니다. 대구의 자산, 우리 양심의 자산 전태일이 있습니다. 박근혜 생각 없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태일 정신을 복원하는 게 우리의 갈 길이라고 봅니다. 전태일의 인간선은 전태일보다 우린 더 길게 살아서 인간의 임을 선언하고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일터에 가시면 여기 앉은 이 구성보다 훨씬 다양한 생각, 또 훨씬 많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설득하시고 호소하시고 다양성을 인정하죠. 주장하시고 따지고 대들고 눈을 부릅뜨시다 하다 안 되면 좀 쉬시고요. 그리고 일터에 가시면 민주노조에 가입하십시오. 노동조합은 빨갱이가 아닙니다. 하도 오랜 세월 낙인 찍혀온 군부 독재와 수구 세력의 농간에 우리가 주눅 들어 있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해 주시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노동의식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말의 배우는 맹목입니다. 그래서 이니셜이 같습니다. 미음, 미음. 막말은 맹목적인 시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세월호 안산 생명공원 부지 확정되고 2021년 첫 삽 뜹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오신
4.16 부모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납골 땅이 웬 말이냐 이런 현수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안당 의원들이 어디 뒤풀이마다 찾아와가지고 나눠주는 명함에 납골당 반대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 자한당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화랑유원지는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저기 좋은 땅이 있다 하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무슨 정원 박람회 개최 예정지. 그 땅의 타당성을 검토해보니까 거기가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그들이 이렇습니다. 쓰레기 매립해놓은 데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학생들 갖다 묻으라는 겁니다. 유가족은 가슴을 쥐어 뜯었을 겁니다. 저희가 들어도 참 힘들잖아요. 찬호 아버지는 멀쩡하게 편의점 앞에 있는데 어느 놈이 와서 안경 벗기고 뺨을 후려치더랍니다. 폭력을 유발해서 세월호 유가족을 굴레를 씌우려는 함정에 빠질 뻔하신 겁니다. 오늘 5.18에서도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 시나리오가 보도되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막말과 이들의 함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때리면 맞읍시다. 그리고 큰 소리로 화내고 따지고 눈을 크게 뜹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쳐봐, 칠래, 쳐봐, 칠래. 칠레 얘기가 나온 김에 칠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3년 아옌데 인민전선은 선거를 통해서 결국 정권을 잡았습니다. 비극적 최후를 맞긴 했지만 아옌데는 약속을 지키려고 동분서주합니다. 만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당시 칠레의 우유 독점 기업은 스위스 네슬레입니다. 네슬레. 이제 드시지 마세요. 네슬레가 우유 공급을 거부합니다. 아옌데는 약속을 못 지키고 73년 9월 11일 왕궁에서 대통령궁이죠. 라디오 연설을 마지막으로 하고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지만 사회의 진전을 범죄나 힘으로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머지않아 자유인들이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나갈 위대한 길이다. 우리 사회에 네슬레가 너무 많습니다. 삼성, 경총, 자한당, 그리고 PD님 잘 들어주십시오. 대구의 민주주의 교육을 교육청의 협조로 자유총연맹이 수십 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프레임에 갇혀서 촬영하지 말아주시고 맹목과 이성의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 이름만 내세워서 지금처럼 비리비리하게 하다가는 우리 촛불 횃불도 거기에 타버리고 맙니다. 진보라고 스스로 자뻑하지 마시고 진보가 일을 안 하면 보수되고 수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2년 기다렸습니다. ILO 협약 비준하시고 할 수 있는 일 먼저 하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뒤에서 도울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힘 빠지고 맥 빠져 죽겠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시고 그래서 빨리 학교에서 참교육 실현해서 각성된 시민들이 빨리 사회로 나와서 다시는 자한당 같은 세력이 과잉 대표되는 엉뚱한 이러한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전태일 청소년 책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오면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근데 앞으로 깨시민의 박대희 선생님하고 강성교 선생님은 자유 발언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주시면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 대열과 시민들에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부 순서로 넘어갈까 합니다. 이게 대구 촛불 사람은 적지만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자, 1부 순서는 일단 구호를 외치면서 마감하고 2부 순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이제 서서히 자유한국당 해체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자유한국당 해체 피켓도 이제 올라오려고 합니다. 자, 피켓 배치가 다 됐습니까?
다 되면 구호를 한번 외칠까 합니다. 자유한국당만 지금 배치가 됐는데, 자, 해체를 줄 사람이 없군요. 자, 조석원님이 일단 피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온갖 만악의 주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아직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해체 맨 뒤에 피켓 한번 높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우리 촛불 오신 분들 뒤에 한번 봐주십시오. 자, 자유한국당 해체 피켓 들면서 이제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5.18 역사 왜곡, 세월호 은폐 조작, 황교안을 처벌하라! 네, 다음 2부 순서의 첫 공연을 열어주실 분들입니다. 대구경북 주권연대 예술단을 우리 참석하신 분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니들은 맨날 선거 땐 친절하지, 니들은 맨날 이런 땐 큰절하지, 니들은 맨날 국민을 섬긴다지, 니들은 맨날 그래놓고 모르세지. 자유한국당에 한석도 주지 맙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한 표도 주지 맙시다. 대한의 적폐, 민족의 적폐, 친일파의 군소, 니들은 안돼. 동일의 적폐, 분단의 적폐, 백운도의 군소, 너네는 안돼. 자유롭게 헤쳐먹고 두 배는 말아먹고 이제는 한순간 너네는 필요 없다. 적폐 온상 민중의 해충, 절하도 소용없다. 니들은 안돼. 자유한국당에 한석도 주지 맙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한 표도 주지 맙시다. 자유한국당에 한석도 주지 맙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한 표도 주지 맙시다. 대한의 적폐, 민족의 적폐, 친일파의 군소, 니들은 안돼. 동일의 적폐, 분단의 적폐, 백운도의 군소, 너네는 안돼. 자유롭게 헤쳐먹고 두 배는 말아먹고 이제는 한순간 너네는 필요 없다. 적폐 온상 민중의 해충, 절해도 소용없다. 니들은 안돼. 자유한국당에 한석도 주지 맙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한 표도 주지 맙시다. 자유한국당에 한석도 주지 맙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한 표도 주지 맙시다. 맨날 선거 땐 친절하지, 니들은 맨날 이럴 땐 큰절하지. 네. 별로였나요? 반응이 그러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5월 1일 날 자유한국당 앞에서, 대구시당 앞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결의대회 할 때 우리 같이 이제 주권연대 예술팀들이 와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는 몸개그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월급을 받아가는 국회의원, 아까 얘기 많이 하셨죠? 대구의 달서병의 조원진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조원진이 지금 어디가 있게요? 광화문에 가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고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고 은폐했던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을 처벌하자고 이거 대구까지 오셨습니다.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은 모르쇠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광화문에 불법 천막 농성을 치고 세월호 광장, 우리 주권 광장을 그렇게 침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에 계셔야 될 우리 부모님들이 이곳 대구까지 오셔서 우리 시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두 분이 오셨는데 그래도 인사는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세월호 가족협의회 2학년 3반의 정예진 학생 어머님, 우리 박유신님 오셨습니다. 어머님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진 어머님은 2년 전에 탄핵 촛불 때 대구에서 직접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 발언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해 주실 분은 사단법인 4.16 가족협의회의 대외협력 부서장으로 계시는 윤경희님을 모실 건데 2학년 3반 시연이 엄마입니다. 우리 시연이 어머님 힘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대구분들 말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 부서장을 맡고 있는 2학년 3반 김시연 엄마 윤경희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조원진은 광화문에 있습니다. 며칠 전 조원진과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쳤습니다. 세월호 참사 기억관이 있는 광화문 4.16 광장 바로 옆입니다. 매일 기억관 주변을 에워싸고 광화문 4.16 광장을 가득 메우고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를 조루독감에 빗대며 우리 아이들을 조롱했던 조원진, 세월호 참사 직후 국회 국정조사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박근혜와 김기춘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며 결국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끝나게 한 조원진을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표로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조원진이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는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바람이 조원진 아웃을 바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조원진의 정치 생명을 끝장내 주십시오. 대구 시민 여러분과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 해체를 위해 모였습니다. 대구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를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도 자유한국당 해체를 간절히 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전신인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범인이자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하고 조사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특별수사단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져야 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와 이후에 자항했던 모든 범죄를 반드시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더 이상 이 나라의 자유한국당은 물론 그 후예들과 아류들조차 절대로 발을 못 붙이게 만들겠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해체 여론이 급등한 계기는 자유한국당이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5.18 광주 민중항쟁을 왜곡하고 그 피해자들을 폄훼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반성과 사죄는커녕 너무나도 뻔뻔하게 이제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그 진실을 다 아는 5.18 광주 민중항쟁을 왜곡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5.18 광주 민주항쟁의 진실, 발포 명령자인 전두환의 책임을 8개문과 역사에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왜곡과 거짓말로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통해 박근혜, 김기춘, 최순실은 물론 새누리당의 후예인 자유한국당과 조원진까지 모두 처벌하고 그것을 판결문과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5.18 광주 민주항쟁의 진실을 8개문과 역사에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왜곡과 거짓말로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통해 박근혜, 김기춘, 최순실은 물론 새누리당의 후예인 자유한국당과 조원진까지 모두 처벌하고 그것을 판결문과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만
다시는 이런 적폐 세력들이 준동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박근혜와 그 무리들의 마지막 재판이 세월호 참사 재판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문장을 힘차게 3번 같이 외쳐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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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전면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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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아웃! 조은진 아웃! 자유한국당 즉각 해체하라!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발언 중에는 마지막 발언입니다. 발언과 공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발언은 대구 4.16 연대 박신호 상임대표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 일 맞추시고 앞장스럽게 마련된 집회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의 민주운동의 선구제이신 우리 통장국 스님, 홍기명 기장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역사를 어느 순간 단절을 못 시켜서 이러한 우리의 아픔이 전달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세월호 생각하면은 우리가 박근혜 탄핵할 때 탄핵의 문제, 세월호 문제를 거기에 적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내용이 안 된 것이 지금의 막말 구간을 시키고 또 판매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황교안이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가장 중요한 얘기, 우리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망라한 국민은 보편적 행복을 누려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권리를 박탈당했다든가 침해를 당하면은 법무부가 책임을 지고 그 위해를 가한 사람에게 벌을 가할 수 있는 일을 부과시킨 것이 법무부의 수관이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이 고법, 그러니까 광주지법이죠. 광주지법에서 모두 수사를 했을 때 그 해경과 청와대에 가만히 있으라고 한 인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그냥 업무상 그냥 좀 잘못된 걸로 만들어낸 바람에 모든 것이 어긋난 세월호 참사에 진상을 규명 못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황교안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왜곡되고 은폐되고 조작된 사건이 그 주범이 황교안인데 그 황교안은 아직까지도 대통령 대행까지 했죠.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세월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 유심스럽습니다. 어떠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한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를 할 마음을 먹었고 또 지금은 떵떵거리면서 대통령 유세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는 것. 왜 어떤 정신 상태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5.18 왜곡 막말을 하더라도 처벌 못하는 자유한국당.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과 나경원과 자유한국당은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이 뒤에 숨어서 또 그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유튜버들의 뒤에 숨어서 저는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여론을 형성시켜주면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도 뭡니까? 차명진이 그다음에
정진석이 발언을 하더라도 그런 막말을 하더라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것은 자기의 본심이 수용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간들을 믿고 있는 그러면서도 보수의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대구 와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가는 것이 자유한국당들의 형태입니다. 할 일 많죠. 아까 우리 시연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 서울 가면 좋은 일 꼴보기 싫어가지고 한번 가고 싶은 서울에 광화문 앞에서 살받고 있는 좋은 일을 보면요, 아 같이 제가 대구 온지 한 36년 되는데 36년 동안 저런 인간들하고 한 하늘에서 같이 살았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좋은 정의도 처단해야 되죠. 자유한국당 해체시켜야 되죠. 할 일 많습니다. 저희들 맞죠? 자, 저는 지금부터 대구에 자기들 얘기하는 베이스 캠프가 자한당 해체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서울 가면요, 대구에서 좀 바람 많이 펴주면은 대한민국이 변할 텐데 많이 얘기 듣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대구가 자한당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 정말로 대구가 변하면은 대한민국이 변하는 대구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되겠습니까? 예. 자, 저는 첫 번째 그랬지만은 아까 PD님도 오시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촛불을 드려야 되고 언론개혁에 대해서 촛불을 드려야 되고 특히 정치권 국회가 없어도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촛불 때 대한민국의 국회를 탈핵 못한 것이 가슴에 맺힙니다. 자, 앞으로 이 정치권 아무리 뭐라해도 정치권은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한당뿐만 아니라 이 좋은 기회를 준 국민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기에 대구가 새롭게 변하는 그러한 이 시민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길에 대구 살린다와 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햇불을 드는 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노래하는 사람 황성재님을 모실 시간입니다. 아까 강성규 쌤 말씀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진보가 결국 일을 하지 않으면 보수가 되고 수구가 된다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구호 한번 쳐볼까요? 우리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요구, 구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18 역사 왜곡, 세월호 은폐 조작, 황교안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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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모든 악행의 근본이다.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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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하는 사람 황성진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발언들이 다 끝나나 싶었는데 여전히 1시간 가득 채운 것 같습니다. 집에 가온이 있으세요? 집에 가온 있으세요? 형 오랜만이네. 못 알아보네. 90년 초쯤에 봐가지고 처음 90년 초에 보다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네. 집에 가온이 없어요. 저희 집에 가온이 있는데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쪽팔리게 살지 말자. 뭐 신념이 어떻든 간에 한결같아야지 이렇게 쪽팔리지 않게 살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아야지 쪽팔리지 않게 살 수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쪽팔리지 않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쪽팔리지 말자. 가온인데요. 집에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정해가 그렇게 살도록 하고, 여러분은 쪽팔리지 않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우선 한 곡 들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시게요. 저 초라한 지붕 그 아래 작지만 느꺼운 꿈 하나 아무렇지 않은 듯 자라는 작은 꿈 하나 짐짝처럼 부려진 채로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전철에도 잊어서는 안 되지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 작고 약한 꿈들에게 노래여 그 선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여 가다 남은 잃어버린 도시의 그 노래여 노래여 날아가라 우리 생명의 힘을 실어 깊은 겨울 잠을 깨어 노래여 날아가자 노래여 날아가자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땅 평화의 바람으로 노래여 날아가자 기타 좀 들어주세요. 그 작고 약한 꿈들에게 노래여 그 선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여 가다 남은 잃어버린 도시의 그 노래여 노래여 날아가라 우리 생명의 힘을 실어 깊은 겨울 잠을 깨어 노래여 날아가자 노래여 날아가자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땅 평화의 바람으로 노래여 날아가자 이 온몸을 다해 불러야 할 노래여 잃어버린 양심의 소리를 찾아 노래여 노래여 청춘의 힘을 다해 노래여 날아가자 한 곡 했는데 앵콜 하시면 아까 선글라스 좀 율동하시는 분들 선글라스 좀 빌려달라고 그 노래하기 제일 힘든 자리가 사실 제가 대백에도 하고 다른 장소에서도 해봤는데 한일극장 여기 이 앞에서 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앞뒤 사방 좌우로 다 뚫혀 있고 조금 올라가 있으면 조금 덜할 거예요. 지나가시는 사람들도 바로 옆에서 지나가고 발언하시는 분들도 대단했지만 아까 그 무표정으로 율동하시는 게 야, 내가 차라리 노래하는 게 다행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마지막 곡으로 김사인 님께서 제가 이렇게
4월달에도 그전에도 많이 불러드렸던 노래인데요. 김사인 시인의 하양연화라는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시인께서 이렇게 시를 지으시는데 거기에 백자라는 가수가 곡을 붙였습니다. 하양연화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좋은 날들은 흘러가는 것 잃어버린 추억 머리핀처럼 물러서는 저녁 바다처럼 좋은 날들은 손가락 사이로 더덥다는 말처럼 덧없이 속절없다는 말처럼이나 속절없이 수염은 희끗해지고 짓궂은 시간은 눈가에 내려앉아 잡아당기지 어느덧 모든 유리창에 먼지가 앉지 흐릿해지지 어디서 끈을 놓친 것일까 아무도 우리를 맞당겨주지 않지 어느 날부터 누구도 빛나는 눈으로 바라봐주지 않지 눈 멀고 귀 먹은 시간이 고돌이니 겨울숲처럼 너는 아무것도 해달치 않은 시간이 다가오리니 잘 가렴 눈물겨운 날들아 작은 우산 속 어깨를 겹고 옷장화 탕탕 물장난치며 슬픔 없는 나라로 너희는 가서 절 모르는 오누인 듯 살아가거라 잘 가렴 눈물겨운 날들아 작은 우산 속 어깨를 겹고 옷장화 탕탕 물장난치며 슬픔 없는 나라로 너희는 가서 절 모르는 오누인 듯 살아가거라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거라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거라 모든 좋은 날들은 흘러가는 걸 잃어버린 추억 머리핀처럼 고맙습니다. 원래 한 명만 예전엔 토크를 했는데요. 오늘은 안 해야지. 근데 두 번째 하신 분 때문에
충고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씨가 청와대 폭파하자고 이렇게 얘기해서 문제가 되고 나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폭파에다 이런 말 해도 되죠. 저는 그런 말 해도 이상한 말들 해도 그 사람들이 그런 신념으로 얘기하는 거 신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전의 장세에서 유세를 가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많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얘기 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들은 지금 좌파 독재 이렇게 시대라고 하잖아요. 좌파 독재 때는 이렇게 지금 집회 끝나고 난 뒤에는 저희 좀 다 잡혀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 사드 반대철에 여기 막 경찰들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앞에 안 맞고 뒤에 안 맞고 쪽팔리게 살고 있는 거죠.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마지막 곡으로 제목이 수르기네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제 힘찬 여아들처럼 연주를 흐르는 강물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네, 우리 공연해주신 노래하는 사람 황성재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공연 준비하면서 선곡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죄가 너무 많고 또 우리가 밝혀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노래를 선곡하면 우리 다 같이 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긴 말 하기보다 광고 몇 개 드리고 구호 외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39주년 5.18 다 됐습니다. 그죠? 대구에서도 많은 버스가 광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세월호 부모님들도 광주로 갑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5월 25일은 광화문에서 범국민 대회가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노란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아마 대구 4.16 연대로 연락을 주시면 5월 25일 날 함께 올라가는 버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호 외치고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연이 어머님이 외쳤던 구호인데 우리가 오늘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드시 지금의 당면한 과제로 필요한 구호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세월호 진실규명 특별조사위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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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단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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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제목에 있는 구호 5.18 역사 왜곡 세월호 엄폐조작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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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오늘 촛불 집회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5일에 올라가겠습니다. 서울에. 오늘 되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